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내일 퇴원을 합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여야 대표 회담도 일단 연기가 됐고요.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표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지는 상태인데 오늘 여당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재판 때문에 매주 출석하고 계신데 당대표 직무 수행에는 문제 없으신가요? 한 달 전에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 소환 통보했는데요. 언제 출석하십니까? 일정 조율하시고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막 진행되던 찰나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님 스스로도 무죄를 확신한다. 민주당도 이것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죄가 확실한 재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태로 재판을 연장해온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을 속히 진행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 뉴스탑10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의혹 한 2주 정도씩 다 줄줄이 연기됐다는 얘기는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추가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혹도 재판이 사흘 미뤄졌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아까 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무죄를 확신하니까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10월 중으로 선고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미루는 모습들을 그동안에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재판을 갑작스럽게 선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든지 재판부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피고인들 같은 경우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지는 것은 한 2주 정도 미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월에 선고가 나기보다는 아마도 11월 정도로 조금씩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마지막까지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도 공판 결심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도 검찰에게 회유를 당했다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있어서 예. 아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동안에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주장을 해보고 판결이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다면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소심을 조금 더 길게 끌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김재원 최고위원도 과거 법조인, 검사 출신이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가 빨리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이 대표 스스로도 무죄 확신하고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보이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이후부터 재판을 빨리 속개하는 게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거 아니냐는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니까 재판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제대로 가리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피치 못하게 일주일 정도씩 지금 연기가 됐는데 사실 일주일 정도 연기되는 것은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선고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야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재판정에서 진실을 소명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속도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3개가 줄줄이 연기가 됐고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전에 나온 얘기죠. 내일 이재명 대표가 한 닷새, 한 나흘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른바 독도 지우기에 나선 의혹이 있다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이 얘기. 병상에서도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대책 마련해라라는 이 대표 지시가 있었는데 최근에 집권 여당을 향해서 친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인데 조금 전에 야당의 한 의원이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10월 1일 그러니까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당정 협의회 때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야당의 강득구 의원이 본인 SNS에 뭐라고 썼냐면 10월 1일은 조선총독부의 설립일과 겹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10월 1일 우리가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바로 우리 국군이 38선을 다시 돌파한 날입니다. 계속 밀리다가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찾고 10월 1일 날 우리가 다시 이제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간 그 기념일과 함께 1954년 10월 1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방공포로 석방 등을 통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거를 체결한 그런 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 기념해서 기본적으로 10월 1일을 1956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을 해서 예. 공휴일로 쉬다가 1991년 당시에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휴일만 지정에 배제됐습니다. 자, 그럼 역대 정부가 10월 1일 날 쭉 이렇게 국군의 날을 기념해 왔는데 그렇다면 역대 정부 전부 다 친일파인가요? 자, 강득구 의원님, 역대 정부 전부 다 10월 1일 날 이 국군의 날 한 게 바로 조선 총독부 기리기 위해서 10월 1일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일본과 관련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10월 1일 날이 어떤 날인지 왜 지정됐는지 지금 뭐 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 상식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본인은 콕 집어서 그날이 조선 총독부 기념일이기 때문에 공휴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계신 지금 안경은 오로지 그냥 친일 안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물을 저런 방식으로 바라보니까 저런 상식을 가진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제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추인 부의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방금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역사적으로 10월 1일 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뭐 조선 총독부 설립 말고도 다른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겹친다고 해서 예. 그것이 마치 조선 총독부를 위한 그걸 기리기 위함이다. 저는 이건 좀 과한 표현이다. 아무리 정치적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예. 이것은 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저는 이전에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 조형물이 갑자기 없어진다던가 군대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분류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야당의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그러면서 정부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친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뭔가 일본과 좋게 말하면 미래로 가기 위해서 뭔가 일본이 불편해하는 걸 너무 우리가 알아서 뭔가 져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행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10월 1일. 근데 글쎄요, 전 강덕권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글쎄요, 지지자들은 이런 것 왜 겹치지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께서 이런 것들을 마치 이런 걸 기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도로. 성추인 부장님 말씀은 좀 예리하게 정부 비판할 거를 다소 세밀하게 공격해야지. 그렇죠. 저렇게 사실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정 잘 아시니까 실제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만약에 저런 아이디어, 야 10월 1일 한동훈 대표가 국군의 날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거, 야 보니까 조선 총독부 설립이랑 똑같아. 그거를 현직 국회의원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마치 그냥 현 정부 공격하는 데만 쓴다. 지지자들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떠도는 거 사실 어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저 관련된 얘기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지지자분들은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분노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도록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지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 이제 국회의원께서 이런 거를 딱 뭔가 SNS에 직접 올리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부터 이게 진보 유튜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많이 떠돌았었어. 많이는 아닌데 이렇게 제가 몇 군데서는 봤습니다. 글쎄요. 참. 이번에 현 정부가 지금 독도 지우기,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 병상에서 의료대안 대책 마련해라는 것도 함께 진상조사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독도 지우기, 전쟁 기념관과 일부 지하철 역사에 있던 독도 조형물 철거된 걸 문제 삼은 건데요. 오늘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여당도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 지시를 내릴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괴담이라고 우긴다고 팩트가 사라집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세슘 우럭이니 뭐니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수산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1년이 지났을 때 당신들이 한 얘기가 어디로 갔느냐,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반일 감정, 독도 문제를 꺼집어내서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뭐 성토대회였어요. 남은 건 독도 파라는 거 아니냐. 괴담이라고 퉁치려는 여당 정치인 괴이하다. 근데 강지원의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또 다른 반일 감정 끄집어내라는 계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뭐 비난 본인들이 지금 고스란히 겪고 있으니까 이걸 뭔가 반개 카드로 삼는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었지만 초반에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던 모습들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었고 과거에 IAEA 사무총장이 왔을 때도 별다른 질문도 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는 1조 6천억 원이라는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 예산에 있어서 90% 정도는 수산물을 소비 촉진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여기에 있어서 검사를 하고 이러한 비용에 있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국민들께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민들의 피해라든지 여기에 혈세가 들어갔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들이 좀 있으려고 보니까 예. 갑자기 독도를 지우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김민석 의원이 지금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런 근거도 없죠. 언론에서도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별다른 대답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독도 지키기라는 것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이러한 뭐 조형물들 같은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새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계속되는 저런 괴담들에 있어서 어떠한 그 친일 프레임, 지금 정부를 그렇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저렇게 보시는 그대로 뒤에 백드롭이라고 하죠. 그 당 최고위원회 현수막을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큰 독도 사진과 함께 민주당이 전사적으로 이제 집권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아니 그냥 낡아서 바꾸는 전시물까지 친일 매국 정치 선동 개탄스럽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한마디를 했는데 이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건드린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민주당에게 조금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명백하게 이번 정부에서 일본과 관련해서 잘못된 어떤 대응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아니라 중도에 있는 지지자들, 중도층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저는 지적을 잘 해야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국가안보실의 김태호 차장이 말했던 것이 있잖아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수십 번 피곤할 정도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말들을 저희 민주당이 부각시키고 지적하는 거는 아무래도 중도층의 어떤 공감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로도 이게 공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가끔씩 어떤 방금도 10월 1일과 같은 조선 총독부와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해버리면 정말로 저희가 부각시키고 지적을 해야 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입니다. 예. 그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라는 분이
아니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또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문하면 그때 뭔가 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얼마에 팔 건가요? 독도 얼마에 일본이 부른다 그런가요? 예. 정말 이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에 어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판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본인들은 이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가요? 만약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냥 가서 사인하고 그냥 독도를 사간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버젓이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거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면 아마 웃을 일 같아요. 1차원적인 선동이다라는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여당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괴담 정치하는 것이 이익된다는 경험적 판단인가 했는데 이렇게 비판했는데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현주 의원이 오 시장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호구와 싸우는 듯해요. 저 시장인데 네. 조금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대선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내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민하게 지지층 오세훈 시장이 정말 보수의 그 대선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오히려 이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를 확실히 하고 보수가 이상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독도 지우기 자체 진상조사해라 이재명 대표 병상지시. 이현주 의원은 아마 이제 오 시장이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아마 저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비판 메시지 쏟아낸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성진 부의장님, 대통령실이 최근에 보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독도 지우기까지 이렇게 괴담 아니면 야당의 존재 이유 없냐. 대통령실의 또 한 번의 이례적인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뭐 동의하지 못할 것 같은 단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광우병 얘기를 자꾸 이 괴담 정치의 사례로 드는데 광우병 그 당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30개월 미만 소만 지금 수입하고 있고 우리도 안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뭐 광우병 그 보통 4세에서 5세 정도의 소에서 많이 발병한다는 병이었는데 그때 30개월 미만이라는 제한을 이명박 정부에서 초반에 아예 풀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그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 과한 표현들 30개월 미만 도축소가 아닌 모든 소들이 마치 광우병에 걸린 것 같다고 한 뭐 언론사들이나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잘못된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괴담은 아니었거든요. 분명 저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작 1년 지났습니다. 이게 영향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야당의 입장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저 관련 이슈 있을 때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적 의구심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야당을 무조건 괴담 정치하는 쪽으로 선동해가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또 하나의 괴담 얘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괴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이야기 그건 전 우리나라에 있는 괴담 중에 가장 앞선 괴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대통령실이나 오세훈 시장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것처럼 양극단에 있는 뭔가 저런 의혹적인 얘기들은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단어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실이 저런 대응을 한다는 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굳이 제가 하나 정도만 말을 하자면 뭐 부정선거 의혹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할 수 있지만 공당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또 하나가 뭐 후쿠시마 괴담, 후쿠시마 의혹은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치 당시에 위성권, 윤영덕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반년 안에 1년 안에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일 것처럼 그런 오염수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서둘러 뒤집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과한 표현들에 대해서 예. 마치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자중하는 편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